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금요일 RK9 뉴스입니다. 이번 주말 레이 다저스가 적진에서 승전가를 부르고 29년 만에 월드시리즈 정상에 오르길 응원하면서 오늘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108만 8,8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 명 줄어들어 2년 연속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전체 외국어 사용자는 6,550만여 명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미국인들의 21.6%로 5명 가운데 1명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내용 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어가 아닌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미국 내 인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한국어 사용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인구가 2년 연속 줄어들어 2016년 현재 108만 8,8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인구 센서스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2016년 현재 미국 내에서 영어가 아닌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인구는 모두 6,550만 명으로 2015년에 6,471만 명에서 79만 명 더 늘어났고 전체 미국인들의 21.6%를 차지해 5명 중에 1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그중에서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인구는 2016년 현재 108만 8,8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5년 110만 8,800명에서 2만 명, 1.8% 감소한 겁니다. 한국어 사용자들은 2015년에는 2만 3천 명 줄어든 바 있어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어 사용자는 2013년에 112만 명에서 2014년에는 113만 명으로 1만 명씩 늘어난 바 있는데 2015년에 111만 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2016년에 109만 명으로 연속 2만 명씩 감소한 겁니다. 한국어 사용자들은 언어별로도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외국어는 역시 스페인어로 4,050만 명이나 돼 전년보다 50만 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2위는 중국어로 전년도 333만 명에서 340만 명으로 7만 명이 늘어나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위는 필리핀인들이 사용하는 타걸로어로 174만 명에서 17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4위는 베트남어로 147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5위는 아랍어로 116만 명에서 120만 명으로 해마다 급증하면서 한국에 이어 프랑스어까지 밀어내며 5위로 올라섰습니다. 6위는 프랑스어로 126만 명에서 120만 명으로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RKTV 뉴스 김윤재입니다. 미국 경제가 3분기에 견고한 3% 성장을 기록해 올 연말 금리 인상을 확실하게 하고 초대형 감세에도 탄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피해에도 불구하고 2분기 연속 3%대 성장을 유지함으로써 12월에는 추가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10년간 1조 5천억 달러짜리 초대형 감세와 세제 개혁안도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가 확고한 3% 성장률을 2분기 연속 기록해 올 연말 추가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시키는 동시에 초대형 감세를 포함하는 세제 개혁에까지 결정적인 탄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3분기 7월부터 9월까지 GDP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3.0%를 기록했다고 연방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은 특히 1분기에 1.4%로 저조했으나 2분기에 3.1%로 급등한 데 이어 3분기에 3.0%를 유지한 것이어서 상당히 고무적인 신호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2분기 연속 견고한 3%대 성장을 기록한 것은 2014년 중반 이래 3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3분기 GDP를 보면 3분의 2나 차지하는 소비 지출이 2.4% 증가해 2분기 때 3.3%보다 둔화됐으나 허리케인 여파로 텍사스와 플로리다의 쇼핑과 외식이 거의 중단된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강세를 유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의 투자는 3.9% 늘어나 2분기에 6.7% 증가보다 역시 둔화됐지만 설비와 시설 개선 투자가 수년 만에 본격 늘어나 업계에서 향후 경기 호조를 확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말 호황을 기대하는 기업들의 재고 투자가 급증했고 미국의 수출도 2.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성장률 호조로 연방준비제도는 12월 12일과 13일에 열리는 올해 마지막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한 번 더 올리게 될 것으로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초대형 감세를 포함하는 세제개혁 법안이 12월 중에 가결될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은 개인소득세 납세 계층을 현행 7단계에서 12, 25, 35% 등 3단계로 축소하고 기본공제를 2배로 늘려 미국 납세자 대다수에게 10년간 1조 5천억 달러의 감세 혜택을 제공하는 세제개혁 법안을 12월 중에 가결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는 현행 35%에서 20%로 대폭 낮춰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권력 서열 2위인 앤서니 랜던 주 하원 의장이 한인 커뮤니티와의 소통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데이빗 뉴 LA시 의원의 주선으로 열린 컨퍼런스를 통해 한인 커뮤니티의 다양한 이슈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조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카운티 지역 하와이언 가든스, 레이크우드, 사우스게이트를 비롯해 9개 도시를 대변하는 캘리포니아주 63지구 하원 의원인 앤서니 랜던 하원 의장. 2016년 3월 캘리포니아주 70번째 하원 의장이 된 앤서니 하원 의원은 데이빗 뉴 LA시 의원과 함께 한인 커뮤니티와의 스킨십 강화에 나섰습니다. 우리 특별히 he's going up and down the state 그 딴 커뮤니티라고 다 만나는데 꼭 한인 커뮤니티를 만나야 된다 해가지고 저한테 사무실로 연락 와가지고 이거 좀 같이 참석할 수 있나 해서 저는 너무 반갑게 같이 하면서 우리 앞으로 가면서 우리 특별히 한인 커뮤니티, 에이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은 꼭 말씀드리려고 꼭 어떻게 같이 일합시다. 데이빗 뉴 LA시 의원의 주선으로 이뤄진 한인 기자 간담회에서 캘리포니아주 주요 이슈인 교통과 주택 문제를 비롯해 서류 미비 청소년 추방 유예 정책 다카와 이민 단속 문제 등 로컬 이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LA만 아니고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안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피커 앤서니 랜던이 그게 인정하고 이해하시니까 어떻게 우리 local communities, 한인타운 같은 도시가 어떻게 더 affordable housing을 더 만들 수 있고 workforce housing 더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우리 homeless situation 어떻게 더 도움 줄 수 있게 legislation pass하면서 resource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앤서니 하원 의장은 이민자 커뮤니티의 매우 중요한 이슈인 주 로컬 정부의 법 집행 기관들이 서류 미비자 이민 단속에 관여하지 않고 지역 범죄와 커뮤니티를 위한 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최근 주 정부가 피난처주를 선포한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hat that piece of legislation will do, it will keep law enforcement officials at the local level focused on crimes in your neighborhood, crimes in your community, focused on that, and they will not be working on immigration issues, and that's very important from the perspective of our immigrant communities. 또한 LA강 되살리기 운동과 같은 환경 문제와 종합적인 어린이 개발 정책에 관심을 기울여온 앤서니 하원 의장은 이러한 분야에 있어 LA 로컬 정부는 물론 한인 커뮤니티와도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했습니다. The state provides the money, but it's the cities that disperse the money. So I say, what makes it? What's the best way? What's the best sort of architecture that we could create that would allow you to do your job? So David and I work together. Every issue that I talked about earlier are issues that I've worked with David on. 데이빗 뉴 시의원은 지난 시의원 선거 초기 당시 자신을 지지해준 3명의 유력 인사 중 한 명이었던 절친 앤서니 하원 의장과 앞으로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 장벽을 세우기 위한 샘플 작업이 완성됐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 CBP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국경장벽을 위한 샘플 작업이 완성돼 이 샘플 작업에 대한 테스트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스트는 대형 해머, 횃불, 곡괭이, 그리고 건전지 작동 도구 등에 의해 국경 장벽 샘플이 잘 견디는지 등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CBP는 설명했습니다. 이 테스트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장벽 건설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장벽 건설에 대한 예산은 아직 연방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편 CBP는 이번 테스트 과정은 30일에서 6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인 여교수가 우버를 이용하던 도중에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카고 지역 NBC 뉴스에 따르면 드폴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릴리 김 씨는 지난 19일 시카고 리글리 필드에서 열린 LA 다저스와 시카고 컵스 간 플레이오프 게임을 보기 위해 우버를 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버 차량을 운전하던 흑인 여성이 차를 멈추고 리글리 필드 경기장에 가고 싶지 않다면서 무조건 김 씨에게 내릴 것을 요구한 겁니다. 이미 요금을 지불하고 우버에 탑승한 김 씨는 운전사의 황당한 요구에 내리길 거부하자 흑인 여성 운전자의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흑인 여성 운전자는 욕설을 퍼부으며 차 뒷문을 열고 김 씨를 끌어내렸고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얼굴을 가격당하고 목졸림 등의 무차별 폭행이 가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시카고 경찰에 신고를 했으며 이 과정을 찍은 휴대폰 동영상과 상처 부위 사진 등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우버 측은 이번 사건을 알게 된 즉시 조사를 벌였으며 해당 운전자의 우버 자격을 취소했다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